안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교수 김학영입니다. 최근에 사망하는 큰 원인 1위의 질환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에 의해서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혈압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활요법, 필요하면 약물 치료 조기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과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게 우리가 혈압을 올바로 측정하고 고혈압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혈압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혈압은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혈압계를 가지고 측정한 혈압을 우리가 가정혈압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측정한 혈압을 우리가 병원혈압 또는 진료실 혈압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진료실 혈압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병원을 방문을 하는 게 몇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또 병원에 와서 측정하는 진료실 혈압은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의 혈압보다 좀 더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 반대 경향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을 와서 진료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긴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실 혈압과 가정 혈압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정 혈압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화장실을 가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가 구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시고 방광을 비우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기 전에,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등받이 있는 의자에 등을 붙이시고 다리는 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팔에다 혈압계를 감을 때 감겨지는 팔의 위치가 심장 높이, 예를 들면 이렇게 요 위 위치에다 혈압계 커프를 감고 심장이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혈압을 측정을 했는데 혈압이 본인의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한 몇 분 더 안정을 취하시고 혈압을 반복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혈압이 나왔다면 한 2번 정도 반복 측정된 혈압을 평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주무시기 전에 또 혈압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음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정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측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혈압 조절이 안정화되었다면 굳이 매일매일 측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며칠에 한 번 측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다음 외래진료 보러 가실 때 그 일주일 전에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 가지고 있는 혈압계가 종류가 다양할 텐데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종류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판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혈압계는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팔 혈압계라고 해서 혈압계는 이쪽 요 팔에다 측정하는 혈압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 이 손목 혈압계라든지 손가락 혈압계 등은 상당히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혈압계를 사용할 때
팔의 굵기에 따라서 이 커프의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커프의 그 사이즈를 달리하면서까지 혈압을 측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만한 경우에는 손목 혈압계를 사용하는데요. 그 손목 혈압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심장 위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혈압은 높은 혈압, 우리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낮은 혈압, 이완기 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을 재면 기계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제시해주고 맥박수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기록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맥박수의 경우에는 혈압을 잴 때 긴장을 하게 되면 맥박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게 배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어떤 심혈관 위험성과 혈압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약물 치료할 것인지 생활요법을 먼저 해볼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약물 치료로 결정이 됐다면 혈압약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혈압약을 복용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용량이라든지 개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분 중에 1분 정도는 고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처음에 고혈압을 진단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태성 고혈압이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혈압이 정상화되었는데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에 저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고요. 아주 극히 일부분의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에 생활요법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혈압약을 복용을 시작하면서 이제 생활요법을 병행을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중이 줄고 여러 가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호전되면서 혈압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혈압약을 줄이거나 또는 끊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고혈압을 치료하고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고혈압에 대한 치료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그 인지율이나 치료율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 고혈압인 경우에는 인지율뿐만 아니라 치료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라는 게 혈압이 높고 그 유병 기간이 오래될수록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일수록 혈압이 높은 걸 빨리 인지하고 혈압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심혈관 질환 리스크를 그만큼 더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본인이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그리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할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과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나중에 그런 고혈압의 위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수록 조기에 혈압이 높다면 빨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심혈관 위험성 낮추는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